네, 사임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타그룹 강의가 사실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떨리는데 또 첫 강의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 MCM 최충일 구현진 사장님이 계신 그룹에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오늘 그 사진과 제가 똑같이 입었어요. 일부러 똑같이 입어봤거든요. 셀카가 이 셀기꾼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입어봤고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을 썼거든요. 이게 저희 레츠의 슬로건이기도 하고 제가 늘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저에게 다짐하는 뜻으로 이런 제목을 넣어봤습니다.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서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자면 저는 뉴스킨을 하기 전에 사회자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태권도 선수 생활을 13년 동안 했었어요. 처음 선택도 제가 원해서 했던 선택이고 그만둘 때도 제가 원해서 그만뒀던 일이었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일이어서 정말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엄청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 잘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대학교에서 있을 때 우연치 않은 기회로 실업팀에서 이제 스카웃도 받게 되면서 제가 대학교를 자퇴하고 일찍 실업팀에 들어가서 선수 생활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래보다 사실 많은 연봉도 받았었고요. 운동선수의 특성상 조금 시간도 많아요. 평일에 휴가 받는 날도 많고 조금 시간이 많으면서 진짜 만족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늘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나는 34살 이전에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34살까지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할 거야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실 부상이라는 것과 너무 연관되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자주 다치긴 했지만 실업팀에 가서 양쪽 발목에 인대가 끊어지고 무릎 내측 인대가 완전 파열이 되고 십자인대가 손상이 되고 연골이 다치고 이런 반복적인 이런 부상들을 통해서 조금 고민을 하는 시기가 오게 돼요. 제가 34살까지 운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때 다쳤을 때가 지금 나이를 보시면 24살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요. 근데 제가 빨리 이 안에서 복귀하고 너무 잘하고 싶어가지고 사실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카를 대면 회복이 느리기 때문에 저는 그럼 재활로 한번 잡아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통 재활을 할 때 한 타임, 두 타임 이 정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재활병원에서 두 타임을 하고 다시 체육관으로 돌아와서 한 타임을 하고 이렇게 하루에 세 타임씩을 하면서 이 복귀하고자 이 태권도에서 목표를 이루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태권도 하면서의 목표는 운동선수의 목표는 누구나 다 똑같거든요.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에 나가서 1등을 하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왜였냐면 물론 1등을 하면 많은 사랑과 많은 관심과 이런 것도 있지만 명예도 있지만 저는 그 연금 소득이 굉장히 저한테는 메리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 때쯤에 저는 34살까지라고 했지만 선배들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저랑 같이 운동했던 선배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존경하던 우상처럼 생각하던 선배들이 국가대표를 하고 태권도 선수를 그만두니까 어쨌든 다른 태권도라는 분야에서 지도자라는 분야에서 경찰이라는 분야에서 새로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운동선수 특성상 아까 연봉이 높고 좀 시간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삶을 처음 돈 벌 때부터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너무 살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선배들의 삶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완전하게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나는 그럼 내가 운동을 그만두면 나는 태권도가 아닌 다른 일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도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접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고민이 있을 때쯤에 덕일 아름 사장님을 우연하게 만나게 됩니다. 진짜 우연하게 만났었거든요. 덕일 사장님이 예전에 태권도 선수셨어요. 근데 저랑 같이 팀에서 운동을 하던 저랑 너무 가까웠던 언니가 덕일 사장님 친구예요. 근데 저랑 친했던 언니가 피부과에 저랑 몇 년 동안 있으면서 한 2천만 원 가까이를 쓰는 모습들을 제가 늘 봤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덕일 사장님을 우연하게 만나게 되고
우연하게 만나면서 그 갈바닉과 그 클리 액션 이런 것들을 쓰면서 6개월간 명연이 너무너무너무 심하게 오는 거예요. 제가 사업 연차는 되게 짧지만 여태까지 그렇게 명연 나신 분들은 아직도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덕일 사장님이 그렇게 하면서 아름 사장님과 함께 일주일에 2번 정도 대구를 부산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명연을 케어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게 돼요. 근데 저희가 만나면 항상 어떤 얘기를 하죠? 지금은 뉴스키너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당연하죠. 근데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다빈아,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 너의 꿈은 뭐야? 너는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고, 너는 어떤 사람 곁에 둘러싸여 있고 싶어? 이런 질문들을 늘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질문을 들었을 때는 별로 저에게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최소 4년 이상은 이 안에서 운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최소 30까지는 운동을 당연히 할 거야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꾸자꾸 만나다 보니까 자꾸자꾸 이런 얘기를 1년 가까이 계속 질문들을 듣고 계속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조금 저도 제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한 가지 결핍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했기 때문에 가족과의 시간을 단 한 번도 보내본 적이 없어요. 가족 이렇게 4명이서 단란하게 어떤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어떤 중학교 때 아침 7시에 나가서 야간 운동까지 하고면 10시의 삶을 계속 살았어요. 그리고 겨울방학에는 동계훈련, 여름방학에는 하계훈련, 그리고 1년 내내 제가 체중 조절을 했기 때문에 어떤 추석 설날에도 늘 체중 조절 때문에 그 가족들, 친척들을 가지 못하고, 왜냐면 거기 가면 먹기 때문에 살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집에 있고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가족과의 시간들을 함께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덕일 아름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도 그 가족과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뉴스킨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제가 가까이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뉴스킨에 조금씩 관심이 생기고 뉴스킨을 알아보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우연하게 그 하정렬 인메이 사장님을 소개받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의 삶을 자꾸 보다 보니까 어쩌면이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나 이 일을 잘할 수 있을지, 내가 이 일을 잘할지 못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 어쩌면 저들이 이야기하는 하정렬 인명의 삶이 보여주는 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어오게 돼요. 왜였냐면 저희 부모님도 자영업을 한 30년 정도 하셨거든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아침에 나가셔서 저녁에 들어오시는 삶을 365일 그렇게 사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하정렬 인명의 삶은 한 14년 정도, 15년 정도 유스킨을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했는데 삶의 질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는 이 일이 어떻게 보면 매스컴에서 만들어진 그런 이미지가 내가 아는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 어쩌면이라는 저 단어가 저한테 들어오게 되면서 한 4년 뒤에 은퇴를 원래 고민했었던 제가 그 해에 바로 은퇴를 하고 뉴스킨을 전업을 하게 됩니다. 사실 나올 때 선생님께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가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팀에 신생팀이 생기니까 연봉을 더 얹어줄게. 저기 가서 1년만 더 해라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저는 과감하게 뉴스킨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을 함과 동시에 이런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일이 잘 되고 이 일이 좋은 일인 건 너무 잘 알겠는데 그래서 내가 태권도밖에 안 해본 저는 알바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태권도만 했던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관계 맺는 방법도 모르고 경청할 줄도 모르고 내가 말을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화장품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 내가 이 일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했던 누구나 배우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를 제가 유스킨을 8개월 정도 검토를 했거든요. 8개월 정도 알아보면서 이해가 됐고 그러면서 유스킨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처음에 오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는 해본 게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못하는 게 너무나 저한테는 당연한 거예요. 6개월 정도까지는 자꾸 실수하고 자꾸 실패하고 자꾸 못하는 제 모습이 전혀 괜찮았어요.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자존감이 낮아지지도 않았고요. 왜냐면 전혀 다른 분야였기 때문에 저를 인정했어요. 처음에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근데 여기서 시간을 보내면서 자꾸 배워도 잘 못하는 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6개월을 배우고 1년을 배우는데도 여기서 원하는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제 모습이 너무 '왜 이렇게 난 잘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됨과 동시에 '좀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좀 잘하고 싶다.'의 마음이었을 때는 '아 나 좀 잘하고 싶고 나도 저기 옆에 형제라인 사람들이 EBP 가는데 나도 EBP 되고 싶다.' 이런 생각뿐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아 나 진짜 EBP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 도전을 하는 데 있어 제가 EBP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저한테 큰 질문이었던 건 왜였어요. "왜? 너가 왜 EBP가 되어야 돼? 너가 왜 EBP가 되고 싶어? 너가 뉴스킨 사업을 왜 해? 너가 왜 잘하고 싶고 너가 왜 트립에 가고 싶어?" 이런 왜에 대한 질문들이 빠져 있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왜가 내가 왜 EBP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질문이 나오고 답이 나오다 보니까 '아 EBP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들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 그리고 스킨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EBP를 달성하려고 도전하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건 나의 위치를 파악했던 일인 것 같아요. 사실 못하는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못하는 저를 인정하고 싶지 않고 봐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널러지를 익히는 게 너무 두렵고 이 나의 파악을 하는 게 너무 무서웠는데 '내가 EBP를 도전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의 에아로 소비자는 몇 명이 있고 나의 프로스펙터는 몇 명이 있고 나의 위치는 어디인지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부족한 나를 했던 것 같아요. '아 나 이거 잘 못하는구나. 아 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나 이거 잘 못하는구나.' 나를 인정하다 보니까 이런 첫 출발이 되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스폰서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빈아 지금은 약점을 볼 때 네의 단점을 볼 때가 아니라 장점을 봐서 장점을 활용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제 장점이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의 장점을. 그래서 제가 스폰서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아름 사장님, 덕일 사장님 사장님이 생각하는 저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빈이는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잘 맺고 분위기를 편안하게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한 번 맺어진 관계는 꾸준하게 잘 지속하는 것 같아. 그게 너의 장점인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100% 믿어지진 않았지만 그냥 믿기로 했어요. 왜냐면 저의 장점을 제가 스스로 잘 모르기 때문에 스폰서 사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장점을 100% 믿어보자. 그럼 내가 이 장점을 한번 활용해 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하잖아요. 언제까지 기한을 설정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는데 사실 이 스폰서의 목표 안에 나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 예전에는 전혀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덕일 아름사님께서 매달 목표를 저희한테 공표를 해 주시거든요, 팀에게. 매달 초에 그리고 아니면 연말에 이제 다음 달의 목표를 같이 짜기도 하고 공표를 해 주시는데 저는 항상 그랬었던 것 같아요. 스폰서의 목표는 스폰서의 목표. 왜냐면 스폰서님은 제가 아니더라도 너무 잘하신다라는 생각이 저는 늘 있었거든요. 지금도 사실 저한테는 스폰서님이 최고기 때문에 늘 잘한다는 마음이 있지만 이 스폰서 목표 안에 나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저의 목표가 확실하게 설정이 되고 '내가 이뤄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표를 생각했을 때 처음에 사실 목표를 생각하니까 너무 '내가 EBP가 되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사실 가장 먼저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내가 EBP가 진짜 되어야겠다.' 스폰서 안에 내 목표가 있다 보니까 딱 EBP를 생각했을 때 간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두려움도 있었고 설렘도 있었지만 좀 간절함이 컸던 것 같아요. '나 진짜 저거 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EBP를 내가 도전할 때부터 달성할 때까지 긴장감의 하루의 연속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잠을 사실 제대로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피곤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잠을 자긴 자는데 뭔가 설잠을 자는 것 같고 긴장된 상태로 자지만 아침엔 너무 개운하고 에너지가 늘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태로 일을 하다 보니까 활동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 자신감은 어떤 성과에서 나오는 자신감은 아니었고 제가 행동량을 늘리다 보니까 오늘 내가 목표치를 하던 그 하루하루의 행동량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서 이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쪼끔씩 성과가 내기 시작하면서 편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목표를 바라봤을 때, 그 목표를 이루고자 했을 때 편안함이 생겼고 그게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설레임이 생기면서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동량을 아까 굉장히 많이 늘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행동이 아닌 목표에 의한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서울이 본가고 부산에 전업을 해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는 사실 아는 지인이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콜드가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인맥을 만들어가는 일이 콜드였기 때문에 저는 SNS를 20 대인데도 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콜드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콜드를 늘 했었었는데 이 그냥 행동이 아닌 내가 목표가 있다 보니까 같은 콜드를 하고 같은 양자기를 재고 같은 데모를 하고 같은 STP를 풀고 같은 초대를 하는데 클로징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냥 행동을 했을 내가 목표가 없이 그냥 행동을 했을 때는 행동을 하는 행위에 굉장히 의의를 뒀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 목표가 있다 보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행동의 그 양도 늘어나고 같은 행동을 했을 때 클로징이나 이런 마무리가 되게 잘 되는 저를 보면서 이 행동을 할 때도 내가 목표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거를 제가 도전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깨달았던 것 같고 지금도 이 목표에 의한 행동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깨에 힘을 빼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전달하자.'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밖에서 이제 태권도를 할 때는 굉장히 인정받고 굉장히 사랑받고 굉장히 잘한다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했던 일이었는데 제가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못한다는 거를 알다 보니까 자꾸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해 보지도 않았음에 불구하고 왜냐면 밖에 있는 친구들이랑 저희 태권도 하는 친구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당장에 이 마인드가 바뀌지 않다 보니까 이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당장에 내 수입이 뭔가 나를 대변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수입이 되지 않으니까 뭔가 있는 척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사업을 친구들한테 전달할 때 '쪼끔 더 잘 되는 척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오랫동안 저에게 있었었거든요. 근데 '어깨에 힘을 빼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전달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아직도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나랑 같이 하자. 나랑 진짜 함께 하자. 뉴스킨 한번 사업 한번 알아보자. 내가 도와줄게. 야 뉴스킨 한번 체험 받아봐. 너 어차피 돈 쓰잖아. 너 나 떡볶이집 차리면 떡볶이 한번 먹으러 와줄 거야? 그러면 그 마음으로 체험 한번 받아봐. 그거 무료니까. 대신에 체험 받았는데 진짜 괜찮으면 브랜드 체인지 한번 해 봐. 너 어차피 돈 쓰잖아. 대신에 내가 너 허튼 돈 쓰게 안 할게. 나 너 진짜 피부 좋아지게 해 줄게. 나도 너 도와줄 테니까 나 어차피 누구 도와서 성공해야 되는데 그게 널 도와줄 테니까 너도 제발 나 좀 도와줘. 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 이 얘기는 지금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엄청 저는 이 마음들이 제가 예전에 있는 척하고 되는 척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도와달라는 말을 때때로 매달 씁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가장 잘했던 거는 스폰서 사장님과의 3자 미팅이에요. 저는 저의 능력이 너무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팔로우할 수 있는 힘이 아직은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덕일 아름 사장님 그리고 하정연 인메이 사장님과의 3자 미팅을 굉장히 많이 연결을 해요. 저는 무조건 사람을 만나서 꿈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에게 내 마음이 전달 된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 바로 다른 얘기 안 하고 팀 티업과 스폰서 티업밖에 안 해요. 그래서 '스폰서님과 어떻게 하면 연결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고덕일 최아름을 만나고 하정렬 임명희 사장님을 만나면 이 사람이 타이밍이 돼서 사업을 할 때는 무조건 나랑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저는 엄청 자신이 있거든요. 스폰서 사장님을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엄청 자신이 있고 우리 문화를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엄청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폰서와의 3자 미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연결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행동량을 계속 늘리고 도전을 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단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저에게 이 도전을 할 때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긴 했지만 그중에 어 가장 큰 한 가지가 뭐였냐면 제가 EBP 달성을 한 일 주일 정도 딱 일 주일 정도 앞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감까지 딱 일 주일 정도 앞두고 있었는데 제가 운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운동선수였다 보니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운동이에요. 그래서 풋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미니축구거든요. 풋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1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차던 그 축구를 차다가 갑자기 그날 일 주일 정도 그 마감을 앞두고 풋살을 차는데 제가 종아리가 터져 버린 거예요, 근육이. 근데 이게 말이 그냥 종아리가 근육이 터진 거지 그 종아리 근육이 터지면 아예 걸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모든 발가락을 움직여도 이 종아리 근육까지 다 연결되어서 쓰여지기 때문에. 근데 다치고 나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아 내가 스트레스를 풀지 말았어야 되나? 내가 풋살을 차지 말았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다시 생각한 게 뭐였냐면 '아 이거 나 하늘이 시험하는구나. 나 너 그래서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늘이 시험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다음 날이 휴일이었고 그다음 날이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제가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씻는 것도 땅바닥에 여기 욕실 바닥에 앉아서 씻었거든요. 종아리를 댈 수가 없어 가지고. 이틀 동안 침대에서 꼼빡 안고 누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까 말했듯이 SNS를 잘하거나 인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다 만들어 가서 분명히 오프라인으로 누군가를 만나야 일이 일어나는 사람인데 이틀 동안 못 움직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꼬박 누워 있고 마감 5일 남았을 때 제가 병원을 가게 됩니다. 근데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통깁스를 하라는 거예요. 종아리 위쪽이 터졌으니까 "무릎을 굽히면 안 된다." 그래서 통깁스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통깁스를 하면 제가 이거를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아닙니다.' 하고 치료만 받고 이제 테이핑을 하고 저만의 약간 이런 운동선수의 약간 노하우를 살려서 그런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100 미터를 걸어가는데 한 15 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쩔뚝쩔뚝쩔뚝하면서 5일 동안 열심히 뛰게 됩니다. 그래서 달성을 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보면서 결국 문제는 왔고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나의 태도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 왜 저희 세미나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누군가는 아이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누군가는 아이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결국 상황은 벌어졌고 이 문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발판 삼아 갈 것인지 아니면 이걸 핑계 삼아 걸림돌로 내가 무너질 것인지 그건 나의 태도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나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도 못한다.'라는 마음으로 달성을 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결국 내 생각에서부터구나.' 이 말을 수없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하정래 인맥 사임에서부터도 그렇고 덕일 RM 사임에서부터 그렇고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내 생각에서부터다.' 많은 책에서도 나오지만 제가 직접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 내 생각이 결국 나를 한계짓는구나.'를 이때 또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5일 동안 제가 단 한 번도 사업하면서 해 보지 못한 GV를 5일 동안 해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폰서링의 중요성을 제가 달성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제가 5일 일 주일 전에 다쳤을 때 한 3일 정도는 스폰서님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무 혼날 것 같기도 하고 막 제가 막 핑계 대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이제 출근이 쪼끔 늦어지는 시간 때문에 제가 그때 무슨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쪼끔 늦어져 가지고 이렇게 늦는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다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괜찮아? 다빈아 뭐 하다 그랬어?"라고 이야기하실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괜찮아. 그래도 할 수 있어."라고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그래서 그건 그거고 너는 할 수 있어라는 그 이야기를 진짜 단 한 번의 그 놀라움도 없이 괜찮냐는 말도 없이 '아 그랬구나. 그래도 괜찮아. 할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진짜 나보다 나를 더 많이 믿어 주시는구나.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진짜 많이 믿어 주시는구나를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더 해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싶었겠죠. 그러면서 계속 제가 도전하면서 깨지면 깨질수록 시스템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더 배우고 더 에너지를 받으려고 그 안에 집중을 했고 저랑 EBP를 함께 도전하시던 사장님들이 계셨거든요, 패밀리에도.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에너지를 나누려고 그 활동 사항을 듣고 그들의 그런 에너지를 받고자 나누고자 시스템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안다는 것은 그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머리로는 알고 내가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알지 못한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알 때까지, 즉 할 때까지 계속 이 시스템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스템에 굉장히 집중을 했고 저는 임명희 하정일 사장님과의 미팅이 굉장히 저한테는 엄청 중요하고 소중하거든요. 임명희 사장님과 하정일 사장님의 미팅 방향이 굉장히 많이 다르세요. 하정일 사장님은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시고 임명희 사장님은 비즈니스라기보다는 나의 삶과 또 나를 돌아보고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미팅을 굉장히 잘 해주시거든요. 근데 임명희 하정일 사장님과의 그 미팅이 그 임명희 사장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나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를 먼저 돌아보고 약간 사람을 이해하고 관계를 잘 맺고 이런 거에 대한 가치를 되게 많이 깨우쳐 주시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생각을 일치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때 당시에 임명이라면, 내가 이때 당시 하정률이라면 이런 생각을 순간순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하정일 사임은 어떤 명단을 가져갔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사이다 같은 피드백을 굉장히 잘해 주세요. 그러면 그 피드백대로 하면 사실 거의 95%에서 100% 95%에서 98% 가까이 진짜 많이 그 팔로업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늘 이런 시간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었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미팅을 하다 보면 그 존재만으로도 믿어주시는 그 믿음이 있어요. 늘 "잘한다. 멋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처음에는 자꾸 잘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꾸 잘한다고 하시니까 '아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꾸 잘한다고 하시니까 잘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 '잘한다, 잘한다. 진짜 잘하고 있다.'라는 이 믿음이 나중에 되니까 진짜라는 것들을 쪼끔 깨닫게 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나의 팀이라고 적어 놨는데 저는 팀을 활용을 되게 잘해요. 그 팀과 저는 아까 말했듯이 역량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팀 활용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패밀리도 마찬가지고 저희 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 팀과 함께하는 시스템에 사람들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도 티업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프로스펙터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초기에 덕일사님과 이 3자 미팅을 시키고 싶어 가지고 시간을 잡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오빠고 유즈키는 너무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꼭 좋아하는 사람끼리 소개시켜 주고 싶어. 너도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니까."라고 하고 3자 미팅을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덕일사님을 모시고 덕일사님이 직접 운전을 하셔서 한 2시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갔거든요. 한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0분이 지나도 안 나오고 20분이 지나도 안 나오고 30분이 지나도 친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긴급하게 회의가 잡혔는데 "아 이게 당장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 같다. 쪼끔만 기다려 줘." 이렇게 하더니 결국 1시간 쪼끔 넘어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1시간 반을 시간을 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1시간이 넘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한 20분 정도, 25분 정도 미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와서 "죄송합니다." 하더니 이제 저희 카페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덕일사님이 자연스럽게 그럼 먹을 거 하나 시키세요." 하고 카드를 주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본인이 늦었고 본인이 했으면 본인이 커피를 대접한다고 이야기하지 못할 망정 막 이렇게 하면서 그의 그 20분 동안 미팅이 저한테는 집중도 안 되고 그 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집중하는 모습도 아니고 이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덕일사님이랑 한마디도 차에서 안 했거든요. 제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가면서 너무 화가 나 가지고 그 친구에게. 근데 제가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제 잘못이었더라고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충분히 티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나쁜 친구가 아닌데 이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그때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지금은 거의 목숨처럼 티업을 하거든요. 제품도 마찬가지고 스토리, 스폰서, 팀, 형제 라인 어떤 강의를 초대할 때도 그 강사님을 티업을 많이 하고요. 저는 밖에 나가서도 저를 티업을 굉장히 모르는 분들에게 많이 해요. 콜드 나갈 때도 예전에는 안녕하세요 유스킨 하는 임다빈입니다라고 명함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안녕하세요 전직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에서 지금은 유스킨을 하고 있는 임다빈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보는 시선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티업을 많이 하거든요. 궁금하게 만나보고 싶게 또 가보고 싶고 들어보고 싶고 써보고 싶게 티업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나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다시 한번 재인식하는 시간을 좀 가진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2년 한 3개월 정도 전업을 해서 유스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1년, 거의 2년 가까이 항상 스폰서 사장님이 제 옆에 계셨었어요. 늘 부산에서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계셨었는데 작년 말에서 올 초쯤에 이제 덕이라는 사장님께서 덕일사님의 어머님이 조금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제주도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 사장님을 제주도에서 출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당분간 부산에 내려오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항상 고민을 하고 항상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하고 주도하고 항상 계시던 스폰서 사장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룸에서 뭔가를 진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스폰서 사장님을 엄청나게 의지하고 있었구나. 내 사업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가 그렇게 그 사업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그랬구나.'를 다시 한 번 더 인식을 하면서 '나는 뉴스킨을 왜 하지?'를 다시 한 번 더 깊게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업은 내 사업이구나.' 지금 덕일 사장님이 이제 가신 지 한 6개월 정도가 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완벽까지는 아니지만 이해하는 내 사업임을 알아가는 단계까지 많이 온 것 같아요. '이 사업은 내 사업이구나.'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인지가 되면서 사실 덕일 사장님이 있고 아름 사장님이 있고 그 룸에서 뭔가를 진행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사실 출근도 진짜 몸이 아프면 집에서 출근하기도 저희 줌으로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줌으로 출근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오프라인 출근을 목숨같이 지키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출근하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이끌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437 호가 그 20대 사장님들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뭔가를 주도할 때 '내가 이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어떤 실력을 가져야겠다.' 세미나를 들을 때도 예전에는 내가 배우려고 들었다면 이제는 쪼끔씩 가르치려고 들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걸 들어서 내가 우리 팀에 적용을 하고 우리 미팅에 적용을 하려고 굉장히 그렇게 많이 듣고 있고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야겠다. 시스템의 주인이 되어 보자.'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희 패밀리에 보시면 권라키 김우현 사장님이 항상 시스템의 주인이 되어 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분들을 보면서 영향을 또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 왼쪽 사진을 보시면 덕일 아름 사장님 집이에요. 주인 없는 집에 저희가 이렇게 무료 에어비앤비를 6개월 동안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모두에게 공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 에어비앤비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 명이 한 번에 사무실에 지금은 조금 풀려서 모일 수 있지만 모이지 못할 때는 항상 이렇게 모여서 트레이닝도 하고 초대해서 무언가 시스템을 돌리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가졌고 덕일 아름사님이 오시면 무조건 그날은 꼭 만나는 날이에요. 꼭 그날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 같이 모이는 날로 정하기도 하고 그 하정렬 임명희 사장님 댁에 가는 것도 사실 예전에 덕일 아름 사장님이 없이 하정렬 임명희 사장님 집에 간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워요. 덕일 아름 사장님 없이도 가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덕일 아름 사장님이 보고 싶으면 이렇게 제주도 팀들 저희 부산 팀들과 함께 제주도를 가기도 하고 이렇게 오시면 항상 이렇게 모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옆에는 패밀리 사진인데 오프라인 최근에 패밀리 사진이 없어서 이 사진을 넣었는데 패밀리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 가려고 팀끼리 굉장히 모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하우투적인 부분들은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너무 더 잘해 가지고 하우투적인 부분들은 거의 없는데 딱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TR 라인 T를 제 주력 어떤 신제품이 나와도 이 TR 라인 T는 내 기본적인 주력 아이템으로 가져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지속적인 노출을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요. 사실 저희가 그 챌린지만 있을 때만 TR 라인 T가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임상이나 나의 임상이나 지속적인 노출들을 하고 이 나의 임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운동 그만두고 살이 좀 많이 쪄 가지고 TR 라인 T를 도전을 했었고 한번 성공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지금 거의 성공한 지 1 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쪼끔씩 다시 몸이 이제 쪼끔씩 이렇게 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다시 제대로 TR 라인 T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임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스토리텔링을 저는 되게 많이 해요. 어떤 이 제품이 이래 이래해서 좋아. 이래 이래해서 좋아. 이것도 너무 좋지만 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진 계기가 됐는지 그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과 너가 그래서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굉장히 상상을 상세하게 시켜줘요. 뚱뚱한 사람에게는 TR 라인 T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상상을 많이 시켜주거든. 만약에 너가 3개월 뒤에 이런 몸이 돼서 너가 그 어디 바닷가를 놀러 갔어. 그럼들이 사람들이 '누가 널 쳐다볼까? 몇 명이 쳐다볼까?' 막 이런 식으로 그들이 원하는 니즈에 맞춰 상상을 엄청 잘 시켜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기도 상상을 하게 되면서 결제가 저는 쪼끔 더 빠르게 일어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명단이 없다 보니까 예전에 양자기 쟀던 명단들을 주기적으로 저는 연락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연락을 할 때 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요즘에 건강에 꽂혀 가지고 양자기 공부를 다시 하는데 제가 그때 이 말을 왜 못했나 모르겠어요. 지금 TR 라인 T 하셔야 돼요." 해서 만나서 이런 얘기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이 얘기를 1년 뒤에도 다시 찾아가서 그때 또 하고요, 또 하고요 하다 보면 저는 그렇게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첫 15일은 올바른 습관이 잡힐 수 있게 소통을 진짜 많이 해요. 저희 TR 라인 T 방이 각자 다 돌아가시잖아요. 거기에 사람을 담아 놓기도 하지만 저는 대부분 이 소비자들이 부산에 많이 없고 한 명한테 소개받고 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고 남학에 있고 삼례에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15일 동안 만날 수 있는 날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소통을 해요. 매일매일 이들이 원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소통을 하고 중요한 건 그들의 임상을 내주는 것 같아요. 어 제 소비자 중에 40대 여자분인데 20년 동안 만성 변비를 앓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일 주일에 화장실을 한 번 가는 게 너무 당연한 사람, 그리고 시험관 수술을 6번 정도 해 가지고 몸이 너무너무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시너 땡을 300만 원 이상어치 했는데도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다. 그 물 먹는 게 너무 괴롭더라.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자기 돈을 그렇게 많이 써 봤는데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 괴롭혔던 소비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생리도 이렇게 약을 먹지 않으면 안 했었거든요. 근데 TR 라인 T를 하고 한 달이 쪼끔 넘어가니까 생리가 원래대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만성변비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지금은 너무 좋아서 입소문을 내고 남편까지 함께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임상을 내주면서 어 그 임상 내주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그 간접 경험을 통해서 저도 TR 라인 T의 확신이 더 많이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TR 라인 T 들어가신 분들은 정기 구매로 반드시 연결을 하고 오프라인으로 반드시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소개 멘트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는 제품 쓰는 거에만 그치지 않고 '어디에 초대할까.'를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만나면 너무 좋겠지만 멀리 있으신 분들은 줌으로라도 또 우리 동안방, TR방 이런 거를 통해서 어디에 초대할까를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성장한 가장 큰 원동력은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신 것 같아요. 두 부부가 굉장히 많이 닮아 있거든요. 덕일 사장님이 하정연 인메이사님의 모습을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늘 하정연 인메이사님 옆에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저희 스폰서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덕일 사장님은 "성장 없는 성과는 의미 없다."라는 이야기를 늘 하세요. 그래서 "성장이 동반된 성과를 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독서하고 세미나 듣고 나를 재건하는 일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이시고 또 그거를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저희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당장에 밖에서 나가서 이런 성과뿐만이 아니라 성장을 해내려고 저는 뉴스킨을 하기 전에 책을 진짜 단 한 권도 읽어보지 않았던 사람인데 변화하려고 이 안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하정은 사님이 늘 임엘 사님과 늘 이야기하시죠.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큰 성과를 낼 수 없다. 결국 마인드를 바꿔내는 것이 가장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제가 부족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감사하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들이 쏟아진다. 가진 것에 감사해야 더 큰 감사가 온다라는 이 문구를 늘 듣고 지금도 비즈니스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진 것이 크진 않지만 이 가진 것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거 하나부터 더 감사하면서 비즈니스를 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사장님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